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33살 주부입니다.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계기는 얼마 전에 있었던 막장 드라마 같은 하나의 사건 때문인데요. 내 자식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아무리 능력이 많이 있다고 해서 자기 자식 힘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을 어떤 부모가 좋아할까요? 심지어 그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자식의 상처를 무시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편을 드는 부모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의 실제 주인공인 동서와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 혈압이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저는 지방에서 자라 대학까지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기 위해 홀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다지 이름 있고 좋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혼자 생활할 만큼의 돈을 벌면서 여가 생활도 즐기고 욕심 없이 사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충분히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팅으로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났고 성격과 취미가 잘 맞는 우리는 곧바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연애 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고 저는 6개월 뒤 그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좋으신 분이셨지만 시어머니는 물질이나 돈의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자 생신과 어버이날에는 값비싼 선물을 요구하셨고 심지어는 결혼 기념일도 챙겨주라며 별 희한한 요구를 하신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시아버지는 가족들 간의 인사치레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시어머니를 대부분 옆에서 중재시켜 주시기도 하셨답니다. 그런 아버님의 행동으로 가끔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고 가십니다. 내가 뭐 광고 요구하니?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 챙겨드리는 게 어디가 어때서 난리야? 명품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참나. 어머니, 저희 지금 남편 버리려는 새 식구 살기에도 빠듯해요. 제 아들이 갖고 싶은 장난감도 마음대로 못 사주는 와중에 일일이 그런 것까지 신경을 못 써드려요. 어머니, 그러니까 너도 집에서 놀지 말고 일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하는 거 없이 빈둥거리면 뭐 쌀이라도 나온다니. 하여튼 어머니,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민호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시간 보낸다고요. 민호 초등학교 입학하면 저도 그때 일 시작할 거예요. 아유, 하여튼 아들놈도 문제야. 자기들 형편을 생각하면서 일을 저질러야지. 하여튼 물러터졌어. 말이 더 이상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그만 간다. 네, 조심히 가세요. 어머니, 사실 어머니께서 이러시는 건 저에게 별로 큰 타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머니께 조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겉엔 딱딱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 맹탕인 그런 분이시거든요. 결혼 전부터 저희 부부에 대해 불만사항이 이래저래 많으셨지만 아버님의 추진으로 별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6개월 전에 들어온 제 밑에 동서가 나타난 뒤로 그동안에 심심했던 제 인생에 굴곡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인사를 온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련님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이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시부모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죠. 특히 저희 어머니요. 이런저런 사정 따져볼 것 없이 바로 상견례를 가지고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저한테도 동서가 생겼으니 시댁의 일을 조금이라도 나눠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가벼워졌고 그 시기에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식구가 늘었으니 올해는 조금 편하게 준비할 수 있겠거니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힘들다. 어머니 도련님이랑 동서는 왜 아직 안 와요? 이거 다 하고 잡채도 해야 하는데 벌써 3시가 넘었어요. 얘는 회사 일로 바빠서 명절에나 겨우 쉬는 애들한테 이런 일을 시키고 싶니? 아니, 그래도 명절이잖아요. 어머니랑 저랑 이 많은 음식 언제 다 해요? 아직 반절밖에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와서 도와달라고 전화해야겠어요? 놔둬. 너 힘들면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들어가 자라. 나도 아무 말 없이 하고 있는데 젊은 애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징징거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데 혼자서 빠지면 좀 그렇잖아요. 저한테는 시집 오자마자 이것저것 다 시키셨으면서 너랑 우리 둘째, 며느리랑 같니? 너도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와 봐라. 내가 너 발 뻗고 편히 쉬게 해주지. 아유, 하여튼 눈치가 없어. 눈치가. 정말 너무 서운하고 화도 났어요. 그날 동서는 밤늦게 되어서야 털레털레 와서 제가 열심히 준비한 음식만 먹고 맛을 평가하느라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야단을 치기는커녕 피곤하지 않냐며 방에 들어가 안방 의자에 누워 편히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다 못한 저는 저녁을 다 먹고서도 꼼짝도 하지 않는 동서에게 고무장갑을 내주며 설거지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동서 다 먹었으면 가서 설거지라도 좀 같이 해요. 아, 저 지금 너무 피곤한데 오늘만 형님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음식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앉아서 하루 종일 먹기만 했댔는데 그렇게 뭐가 피곤하세요? 저는 형님이랑 다르게 회사에 다니잖아요. 그리고 사장이라는 자리가 꽤나 피곤하거든요. 나도 맏며느리라는 자리가 생각보다 꽤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거지하기 싫으면 과일이라도 깎던가 아님 가족들 마실 차라도 좀 준비하지 그래요. 얘가 지금 너 왜 네 동서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야. 얘가 평소에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몰라서 이래. 우리 혜정이가 시댁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면 사돈어른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그리고 혜정이가 너보다 2살이나 많은데 왜 이것저것 시키니? 어머, 아니에요. 어머니 형님이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제가 이해해야죠. 어머니 동서가 저보다 2살이 많든 3살이 많든 가족 모임에선 지킬 건 지켜야죠. 그리고 저도 여기서 이런 취급받고 있는 거 알면 저희 부모님도 속상해 하시거든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촌스럽게 족보를 따지면서 지내니 암튼 난 네가 우리 혜정이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보기 불편하다. 앞으로 절대 우리 둘째, 며느리니 마음대로 부려먹지 마. 알겠니? 어머니도 참 너무 감사해요. 진정하시고 제가 사온 선물 들어가셔서 아버님이랑 같이 풀어보세요. 나머지는 제가 형님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어머니는 부엌을 나가시고 저랑 동서만 남았어요. 코맹맹이 소리로 애교 부릴 땐 언제고 가면처럼 표정이 싹 바뀌더니 팔짱을 낀 채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저를 훑어보더라고요. 형님, 아까 어머니 하신 말씀 들었죠? 앞으로 이렇게 가족 분위기 망치지 않게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아셨어요? 명절에 같이 일 좀 하자는데 그게 내가 동서를 함부로 대한 거예요. 동서야말로 회사 일 바쁜 건 알겠지만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죠. 아까 들으셨다시피 전 회사 일로 너무 바빠요. 그리고 전 다른 쪽으로 효도도 하잖아요. 형님은 저처럼 돈이나 비싼 선물 못 사드리니까 몸으로 직접 하셔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제 말이 틀린가요? 물론 어머니가 그런 쪽이 약하긴 하시지만 그래도 며느리라면 지킬 건 지켜야죠. 명절에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저녁 다 돼서 와 놓고 밥만 먹고 수다나 떨고 가면 단가요.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가 직접 그러라고 하셨는데 제가 안 입고 오시면 형님도 일 시작하세요. 지금 이러시는 거 괜히 저한테 열등감 느껴서 이러시는 걸로밖에 안 보이니까요. 저도 할 말을 하면서 사는 시원시원한 성격인데 동서는 도가 지나쳐서 할 말 못할 말을 구별 없이 뱉어내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겠다. 나보다 나이도 많겠다. 싶으니까 걸릴 게 하나도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야, 솔직히 제가 그렇게 살갑고 애교가 많은 타입이 아니라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며느리로서 도리는 최대한 하고 주말에도 가끔 시간 내서 식사도 대접하거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돈이 최고이신 것 같았어요. 하루는 제가 어머니에게 점수 좀 따고 싶어서 직접 장을 보고 어머님 댁에 가서 점심을 차려드렸어요. 어머님도 겉으론 떨떠름해 하셨지만 좋아하시는 듯 보였고요. 토랑국과 궁중 갈비찜이 완성되고 막 식사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는데 어머니 핸드폰으로 동서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고 나오더니 갑자기 나가봐야겠다고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식사도 안 하시고 어디 가시려고요? 어? 다름 아니고 우리 둘째 며느리가 고급 일식집을 예약해놨다고 같이 와서 먹자네. 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준비 다 해놨으니까 동서하고 약속은 나중에 미루시는 게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고급 일식 요리를 먹어보겠니? 당신도 얼른 준비해요. 우리 둘째, 며느리 기다릴라. 이 여편네가 지금 우리 며느리가 힘들게 음식 준비 다 됐는데 어딜 가려고? 둘째한테 예약 취소하고 차라리 여기로 와서 같이 밥 먹으라고 해. 맞아요. 어머니, 그냥 동서도 여기로 와서 같이 먹으라고 하세요. 제가 힘들게 준비한 건데 아이 참 간만에 고급 요리 좀 먹어보나 했더니 어휴, 알겠어요. 그렇게 20분 뒤 동서가 집에 도착했고 역시나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밥만 먹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버님은 친구분들을 만나러 나가셨고 저는 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늘 그랬듯 동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백화점 갔는데 스카프가 예쁜 게 너무 많아서 어머님 것도 하나 샀어요. 지금 날씨에 같이 하고 다니시면 되게 예쁠 거예요. 어머나, 이렇게 비싼 걸 왜 또 사왔어? 어휴, 색도 참 곱다. 역시 우리 혜정이밖에 없어. 넌 어쩜 그렇게 센스도 좋니? 몰래? 어머니, 안 그래도 형님 가족은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것도 못 해드릴 텐데. 저라도 해드려야죠. 안 그래요? 아유, 내가 쟤들만 보면 속이 터진다. 이런 선물은커녕 뭐 하나 센스 있게 사오는 게 없어. 오늘도 이런 음식 말고 고급 요리집으로 예약해서 먹고 오면 얼마나 좋아? 에이, 사람이 형편에 맞게 살아야죠. 우리 형님 대신에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형님,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셨죠? 아유, 마음도 착하고 얼굴도 예쁘고 내가 정말 너 때문에 살맛이 난다. 제가 노력한 시간과 마음 정성은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무시당했고 처음으로 가족 간의 소외감을 느껴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존감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았고 예전처럼 편하게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장난을 치는 것이 어렵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와 동시에 저에 대한 동서의 하대가 습관처럼 자리를 잡았고 불화와 다툼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시댁 가는 거 너무 힘들어. 동서랑 마주치는 것도 불편하고 아직도 당신만 소외시켜 여자들끼리 어쩔 수 없는 게 있다고 하니까 좀 참을 수 있는 정도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어. 나 솔직히 어디 가서 그렇게 주눅들 성격도 아니고
뒤끝도 없이 성격 시원시원한 거 당신도 알지? 그런데 요즘은 정도를 넘어서 사람 자체를 무시하고 하대한단 말이야. 뭐? 대체 둘이서 당신한테 뭘 어쨌길래 이른 죄다. 나한테 밀어두고 둘이 앉아서 수다만 떨고 있지. 심지어 사람 앞에 두고 가정 형편이 어쩌니 센스가 있다. 없다. 난리야. 게다가 당신하고 나한텐 한심하다면서 상처 주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너무 많이 해. 아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나?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당신도 한마디 해버려. 우리 엄마 당신한테 욕먹는 거 감수하고 내가 이해해 줄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이렇게라도 집에서 제 편을 들어주니까 그나마 조금은 기분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너무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한다면 저도 한마디 하려고 어머니와 동서를 벼르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며칠 후 동서를 단번에 넉다운 시킬 만한 현장을 보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동서가 한 젊은 남자와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회사 동료거나 직원인 줄 알고 그러려니 했는데 둘이서 하는 대화나 행동이 보통 사이는 아닌 것처럼 보였고 최대한 제가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 몸을 낮추고 동서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후 식사를 마치고 저와 친구들은 헤어지게 되었고 전 집으로 가는 척하며 다시 그 가게 앞에 서서 동서와 수상한 남자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가만 보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서로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입술에 묻은 음식을 닦아주면서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뭐 여기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친한 친구 사이끼리 봐줄 수 있다. 쳐도 그 후 동서는 이 남자와 근처 호텔로 들어가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불륜 현장 100%잖아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니 아버님은 안 계시고 어머니가 혼자 드라마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가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냐? 어머니, 저 방금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오는 길인데 어머니께는 말씀을 미리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동서 다른 남자 있는 거 아세요? 뭐 이 애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미쳤다고 바람을 펴 네가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거겠지? 아니에요. 저 방금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오는데 다른 남자랑 밥 먹고 호텔로 들어가는 거 봤어요? 이미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건데 너 이거 누구한테 말했어? 이미 우리 아들한테 말한 건 아니겠지? 네.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해야죠. 도련님도 알아야 하고 아버님도 아셔야 할 부분인데 미쳤어. 그러다가 우리 아들 이혼 당하면 어쩌려고 너 그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안 그러면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알겠어? 뭐라고요? 도련님 쪽에서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동서한테 이혼 당할까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아니, 대체 뭐 때문에 저보고 닥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은 무조건 동서가 있는데 너 지금 우리 며느리가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는지 알아? 게다가 지금 우리 둘째, 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도 며느리 소유야. 그런데 둘이 이혼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실업자 되는 건데 그러면 더 이상 우리한텐 돈이 안 들어오는 건데 우리는 노후 준비도 없이 살라는 거냐. 어머니의 충격적인 발언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들보다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 일을 덮자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인드일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당분간 말하지 않을 테니 생각을 잘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린 뒤 집에서 나왔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본 것을 못 본 척해야 하는 건지 어머니와 함께 입을 다물고 아무렇지 않게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더욱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저를 무시하고 하대하는 동서를 보니 숨겨주고 싶은 마음도 입을 다물어줄 마음도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가올 명절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실을 털어놓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께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가 굳이 그럴 이유도 없고 정말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을 알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동서에게 죗값은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 당시에 갑자기 이 사실을 알게 될 제 남편과 도련님, 아버님과 등등 친척분들에게는 죄송했지만 미리 언지를 흘렸다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명절이 되기 전까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동서의 꼴값을 받아주고 제 눈치를 은근히 보면서 둘째,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는 어머니의 한심스러운 만행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너무 선을 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슬쩍 한마디씩 해주었죠. 어머, 형님 입고 다니는 옷 너무 나이 들어 보여요. 아무리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도 항상 예쁘게 꾸미고 다녀야죠. 안 그래요? 어머니 그러게 말이다. 결혼하고 나서 더 우중충해져서는 안 그래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래도 저렇게 고집 부리면서 안 바꾸는 거 봐라. 형님, 자고로 여자랑 꾸미고 다녀야 남편도 좋아하고 어디 가서 무시도 안 당해요. 돈이 없으시더라도 무리해서 옷 좀 하나 사 입으세요. 명품으로요. 동서, 우리 남편은 내가 힌트에 청바지만 입어도 예쁘다고 말해줘요. 남편이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나도 그렇고 동서도 이미 결혼한 유부녀인데 동서는 대체 누구한테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쇼핑을 해. 나야말로 궁금하네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전 회사를 다니고 더구나 사장인데 직원들 보기에도 위험 있어 보여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요. 내가 알기론 도련님은 수수한 스타일 좋아한다던데 동서는 너무 화려하지 않나? 결혼한 사람처럼 안 보이고 꼭 아가씨처럼 하고 다니니까 지금 보니 반지도 잘 안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누가 보면 바람이라도 난 줄 알겠어요. 저기 농담도 선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얘 혜정아, 너는 그만 가서 쉬어라. 내일 회사도 가야 하잖아. 응, 너 그런 농담 다시는 하지 마라. 당황해서 말도 더듬고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는 어색한 어머니의 연기와 제 말을 듣고 순간 흠칫한 표정을 지은 동서의 얼굴은 정말이지 볼만했습니다. 입이 근질거리고 바로 한마디 해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고 기다렸어요. 게다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저를 하대하는 동서나 그 동서를 감싸려고 굽실거리는 어머니를 보자. 역겹고 볼품없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큰 죄를 지으면서도 목을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구나. 돈 때문에 아들 인생을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아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에게 굽실거릴 수가 있구나 싶으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드디어 대망의 모든 것을 폭로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 복수심으로 인해 얼른 모두에게 동서에 대한 실체를 말해버리고 싶었지만 막상 말하려다 보니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가장 크게 자리 잡았던 건 다름 아닌 도련님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게 실망하고 충격을 받을 것을 알기에 직전의 순간까지도 고민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가족들 앞에서 어렵게 입을 열자 도련님의 반응은 생각지도 못한 전개로 흘러갔습니다. 저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다소 충격적인 말이라 걱정스럽긴 하지만 같은 가족이고 함께 지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묵인할 수만은 없어서 어렵게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무게를 잡아? 진짜 큰일이라도 났어? 네, 큰일이죠. 동서할 말 없어요?
제가 말할까요? 아니면 본인이 말하실래요? 네, 그게 무슨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식당에 갔다가 멀리서 동서를 봤어요. 그런데 같이 있던 남자랑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서로 얼굴도 만져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건 같은 동창이에요. 하도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서 서로 동성 친구처럼 스킨십도 자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 친구들 많은 거 제 남편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진짜로 많이 친하신가 봐요. 호텔도 막 들락거리던데 공공장소에서도 부끄럼 없이 애정행각했는데 사방에다 맡겼으면 둘이서 너무 뜨겁겠던데요. 이것도 친구 사이에 가능한 일이라고 잡아떼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형님이 말 더듬지 말고 가족들 앞에서 확실하게 말해요. 둘이 무슨 사이냐고요? 내가 본 게 오해라면 내 오해를 풀어주시고 오해가 아니라면 지금 가족들 앞에서 당장 무릎이라도 꿇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동서 생각은 어때? 제 말에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서의 표정은 가관이었습니다. 한참 정적이 흐르고 갑자기 어머니는 저에게 욕을 하며 미친 듯이 쏘아붙이셨죠. 이 미친년이 누구 앞이라고 이따위 거짓말을 하고 자빠졌어. 혜정아, 너 이 말 듣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이런 농담하면 너 가만 안 둔댔지. 명절에 뭐 하는 짓거리야? 엄마 그만해. 나 다 알고 있었어. 그동안에 말을 할까 말까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이젠 나도 편하게 말해도 되겠네. 형식이 내가 어떻게? 아니 그건 그렇고 대체 언제부터? 2달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박 과장이랑 바람 피는 거 심지어 회사에서도 눈 피해 가면서 만나고 다니던데 박 과장님이랑 허구한 날 탕비실에서 몰래 만나 데이트하는 것도 다 봤어. 내가 당신 그걸 어떻게 해? 당신은 1층에서 근무하는데 어떻게 3층에 있는 탕비실에 와. 누구야? 누가 당신한테 말했어? 그거 오해야 헛소문이라고 당신이야말로 잊고 있었어. 우리 둘이 결혼한 부부라는 거. 남편이 아내 보고 싶어서 시간 날 때마다 당신 사무실로 찾아갔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나 보지. 형 씨가 원래 사장이라는 게 자리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 다른 사람이 생겨나기도 해. 엄마가 혜정이 말 들어보니까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위로해줄 사람이 곁에 필요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잠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엄마는 저 사람이 이미 바람피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도 모른 척 해주고 있었다는 말이야. 하, 참 웃음밖에 안 나온다. 내가 이혼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잘리고 엄마 용돈 끊길까봐 그런 거야. 설마? 도련님은 이미 2달 전에 동서의 불륜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간에 얼마나 고민하고 억장이 무너졌을지 상상도 안 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아무리 편을 들어주려고 해도 상황은 이미 최악으로 치달았고 모든 것이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느낀 동서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군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의 변명과 거짓말은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왜 그랬어?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 게다가 박 과장님은 유부남이야. 당신이 그걸 몰랐을 리 없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의 가정까지 파탄 내면서 그런 짓을 저질렀어. 이유가 뭐 또렷하게 있어서 불륜을 저지르나 마음이 가니까 하는 거지. 아무튼 미안해. 이렇게 밝혀진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이혼하자. 재산은 섭섭하지 않게 잘 챙겨줄게.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뻔뻔하네. 가족들 다 속이고 재미있어서 지금까지 나도 이렇게 길게 속일 생각은 없었어. 들키지 않았으면 말이야. 그런데 너희 어머니가 처음
내 불륜 현장 목격하고 했던 말이 뭔지 알아? 혜정이, 너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바람피고 다녔던 거냐? 네, 맞아요. 이왕에 들켰으니 변명할 여지가 없네요. 어떡할까요? 남편한테 다 말하고 최대한 빨리 이혼해 드릴까요? 하라는 대로 해 드릴게요. 너 이제 보니 우리 아들 진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구나. 이럴 거면 결혼하지 말고 연애만 하지. 왜? 결혼까지 해서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하도 결혼하라고 난리치셔서 좀 순둥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 고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다 하셨으니 이제 제가 뭘 어떡하길 바라세요. 솔직히 너랑 우리 아들이 이혼하는 건 반대다. 재산도 그렇고 이혼하게 되면 우리 아들도 백수 되는 건데 그건 더더욱 싫어. 내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 무슨 제안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이 아닌 비즈니스 관계 되는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지금 당장 급한 일도 있고 해서 말하는 거야. 너 돈 많지? 내가 이번에 아는 사람 통해서 부동산 사업에 투자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손해가 극심해. 재산을 거의 다 넣었는데 반토막이 나버려서 메꿀 돈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그 반토막 나버린 재산을 저한테 메꿔 달라는 거죠. 좋아요. 돈 드릴게요. 그럼 난 어머니께 물었죠. 네, 그 불륜 현장 눈 감아 줄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결혼하자마자 네. 불륜 때문에 이혼당했다는 소문이 회사 안에 퍼지면 너 역시 좋을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아, 물론 너희 부모님께도 일절 말씀드리지 않으마 좋아요. 통장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필요하신 금액이랑요. 당장 입금해 드릴게요. 고맙다. 그리고 너랑 내가 나눴던 대화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해. 알겠지? 이렇게 된 거야. 사실 나도 어머니 말 듣고 좀 놀랐어. 아들보다는 일단 집안의 재산과 내 돈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인드. 가족들이 받을 상처와 충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한테 돈을 얻어내기 위해 비즈니스 관계를 선택한 그 욕심 사업은 그런 사람이 해야 잘 되는 건데 어머니 참 멋지셨어. 엄마, 지금 이 사람이 말한 게 전부 사실이야. 엄마가 먼저 돈 주면 입 다물어 주겠다고 제안했어. 엄마 사람이야. 미친 거 아니냐고? 아들 엄마 이야기 좀 들어봐. 엄마가 사정이 있었어 정말이야. 엄마가 집안 이야기에 제가 끼면 안 되겠죠. 어차피 곧 이혼할 거니까 그럼 전 이만 가 보겠습니다. 이혼 서류는 조만간 집으로 도착할 거야. 회사는 미안하지만 해고 처리될 거고 그리고 어머니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게 어머니 잘못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죠. 전부 다 달라는 건 아니고 제가 드린 돈 3분의 1은 돌려주셔야겠어요. 이번 주까지 5천만 원 입금하세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혜정아. 혜정아, 나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 망했다. 망했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상황이 이 지경으로 만든 주제에 아들한테는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돈 걱정만 하고 있어. 당신은 엄마 자격 없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여보, 내가 나갈 곳이 어디 있다고 나가요?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왜 나한테 용서를 구해? 당신 아들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난 아들 편이야. 잔말 말고 무릎 꿇고 용서 빌어. 아들 엄마가 잠시 미쳤었나 봐.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제발. 아니 용서할 수 없어요. 다시는 제 얼굴 볼 생각 하지 마세요. 끔찍하고 소름 끼쳐요. 아이고, 영심아.
이 늙은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실수했어.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으마.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도련님은 그렇게 어머니를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갔고 제 남편과 시아버지는 어머니께 소리를 지르며 엄청나게 혼내셨어요. 그 후 어머니는 정말로 아버님께 쫓겨나셨고 현재 친구 집에서 지내고 계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도련님은 이혼을 하셨고 재산에 있어서는 동서에게 생각보다 많이 받은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걸로 분이 풀릴 리 없었고 그로 인해 도련님과 저는 복수를 해주기를 마음먹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던 그 모습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도련님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지만 그 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분들의 번호와 집 주소는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장과 박 과장의 불륜에 대해서 소문을 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도련님도 자신이 욕을 먹거나 사람들의 도마 위에 올려지는 것을 감수하고서 이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을 주기 위해 불륜의 대상인 박 과장의 와이프와 동서의 부모님을 찾아가 직접 말씀을 드렸죠. 믿든지 말든지 자유지만 이 말을 듣고서 누가 예전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겠어요. 역시나 예상대로 소문은 금세 퍼졌고 회사의 이미지와 사장의 이미지는 갱생불가에 이르러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어버렸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동서는 저와 도련님을 회사 안으로 불렀습니다. 잔뜩 화가 나서 흥분한 상태로 말이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혼했으면 더럽게 행동하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야지. 소문 다 돌아서 나만 지나가면 다들 수근거리고 다른 회사에서 계약하기로 했던 것도 파기됐어. 내가 너랑 이혼할 때 위자료 적게 준 거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래? 참나. 야, 위자료는 네가 당연히 줘야 하는 거고 넌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했잖아. 뻔뻔스럽게 하. 그래서 지금 나한테 제대로 사과 못 받아서 그런 짓을 꾸몄어. 이런 미친 사람들이 니까지 것들이 끼어드는 바람에 우리 회사 손해가 얼마나 큰 줄 알아? 그건 알고 싶지 않고 제대로 사과받고 싶어서 온 거니까 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도련님께 무릎 꿇고 사과나 하시지. 아니면 더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 한번 해볼래? 저 미친년이 너희들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이래. 지금이라도 닥치고 지내면 내가 용서해 줄게. 소문도 다 거짓말이라고 해. 지금 당장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너한테 전화 받고 나서 박 과장님 아내분한테 여기로 오라고 했거든. 그분도 너한테 사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서 뭐라고? 너희 진짜 미쳤어. 지금 당장 오지 말라고 다시 전화해. 전화하라고. 말하기엔 너무 늦었네요. 사장님 제가 이미 와버렸거든요. 타이밍이 드라마처럼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정말 포스가 장난 아니었어요. 인상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어딘가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고 차분하게 말하는 그 목소리에서 살기까지 느껴졌어요.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말한 게 전부 사실인가 봐요. 사장님, 우리 남편이랑 바람피고 다니니까 좋으셨나 봐요. 나이 많은 유부남이 뭐가 좋다고 그러셨을까? 그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선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 둘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원래 저한테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인데 기회 엿보다가 닥치고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우리 남편 어디가 좋았냐니까. 당신 계속 이렇게 내 말 안 듣고 반말하면 회사에서 당신 남편 확 잘라버린다. 내 남편 자르기 전에 네가 먼저 잘릴걸? 이 회사 너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지. 아직 명의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고 말썽 안 부리고 10년간 잘 유지하면 완전히 내 회사 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됐네. 뭐 그게 무슨
너 설마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전부 말한 거야. 당연하지. 남의 가정 폰배 박살나게 하고 넌 편하게 잘 살 줄 알았어. 너희 부모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회사 정리 중이실 거야. 넌 몰랐겠지만 사실 여부 판단하려고 우리 남편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신 모양이더라. 뭐 둘이 쌍방으로 책임이 있으니까 남편은 당연히 해고고 넌 미국으로 유학 보내실 거라던데 이 미친 것들을 죽여버릴 거야. 소리 지르지 마. 동영상 추억에 담긴다. 내가 특별히 지금까지 찍어둔 영상은 네가 미국에 간 다음 날에 뿌릴게. 그래도 한때는 우리 가족이었곤 동서였는데 그 정도 배려는 해줄 수 있어. 어때? 나 너무 착하지 않아. 영상으로 모든 것이 남게 되자 그제서야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구걸하듯 잘도 빌더군요. 그 틈을 타서 도련님은 하나를 더 덧붙여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엄마한테 빌려줬던 돈 그거 안 갚아도 되지. 늙은이가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다고? 정없이 그걸 받아 안 그래? 그래도 그 돈 많이 줄여드린 건데 그것도 못 받음. 뭐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물론 우리 엄마도 잘못한 게 있어. 그건 나도 인정해.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는 집에서 쫓겨났고 생활비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결론은 너한테 줄 돈도 아예 없다는 말이지. 나도 그거 사업자금에서 드린 거야. 이번 달 안에 채워놔야 한다고. 그런데 그것까지 없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죽는단 말이야. 그건 네 사정이고 나도 너처럼 뻔뻔하게 좀 살아보려고 이러니까 굉장히 편안해. 그럼 미국 잘 가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안녕. 히히 저 미친놈들. 그렇게 저희는 통쾌한 복수를 하고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회사는 여러 소문과 이미지 타격으로 인해 주가가 점점 떨어져 부도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도 덩달아 들려왔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신 저희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직까지도 아버님과 아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친구 집을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면서 빈대부터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얘야, 나 너무 힘들어 죽겠다. 내 아들은 전화도 안 받고 집으로 갔더니 망할 영감탱이는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한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건강 잘 챙기고 계세요. 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편히 못 자는데 건강을 어떻게 챙기니? 지금 나 약 올리는 거냐? 약 올리단요? 어머니 제가 생활비 조금씩 몰래 보내드릴 테니까 식사 잘 챙겨 드세요. 아셨죠? 저긴 네가 나 집 하나 몰래 구해주면 안 돼. 아니면 생활비라도 좀 많이 주던가. 어머니 제가 그럴 만한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머니한테 생활비 보내는 거 남편이 알게 되면 엄청 화낼 거예요. 당분간 검소하게 살면서 쉬어가세요. 어머니 뭐라고? 저게 진짜 아유 아들이고 며느리고 도움이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저 지금 바쁘니까 이만 끊을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처럼 속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시원하기도 한 재미난 사연이죠. 별난 사람들과 여러 일들을 이것저것 겪다 보니 가족들 사이에 제대로 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쫓겨나신 우리 어머니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 좀 하시고 허영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사업하려고 일 버리시는 것도 자제하시고요. 잘 되면 할 말 없지만 이번처럼 잘 안 되면 그거 다 누가 책임져요? 돈보다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보람된 것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네요.